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이 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정답은요?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되겠습니다. 1번 심장 리듬 분석한 후에 패드 붙여요? 아니죠. 전원 켜고 패드 붙이죠. 그 다음에 리듬 분석하고 제세동 시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입니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계속한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요. 모두 물러나세요.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겠죠. 그래야 대상자 본인의 심장의 리듬이 분석되니까요. 다른 사람들 손 막 이렇게 주무르고 발 주무르고 하면은요. 여러 명의 리듬이 분석되니까 아무도 만지면 안 된다. 3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 비율로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패드는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왼쪽 중간 겨드랑이에 붙입니다. 이 패드 부착 위치도 국가고시에 정말 자주 나오죠. 심폐소생술 중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켜줘야 되고요.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한다. 심장 리듬 분석 6글자죠. 제세동 시행 5글자죠. 그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입니다. 전원 켜고 패드 부착하는 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그리고 제세동 시행 6.5로 가세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해준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은요? 5번 언어 능력 되겠습니다. 과일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말해보세요. 사과, 딸기 이런 거를 말하려면은 언어 능력이 아무래도 향상이 되겠죠. 경증 치매 대상자냐 중증 치매 대상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져요. 경증이면은요. 아직 상태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거, 난이도 있는 거 괜찮다는 거고요. 중증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 그랬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죠. 그냥 탬버린을 흔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탬버린을 연주한다거나 똑같이 선 따라서 그리기 이런 것들이 중증에 해당되고요. 경증은 조금 어려운 거, 난이도 있는 거 괜찮다.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러면은 일기 쓰기도 내 건강에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요?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치매 대상자예요. 항상 안정시킨다. 내 편 들어준다. 쉬운 단어로 짧게 설명한다.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왜 이런 질문하지 않는다고 했죠?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말할 때는요. 가까운 곳에서 얼굴 마주보고 말했죠? 항상 현실을 알려주고요.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3번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서술어가 항상 뭐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속상해요. 걱정돼요. 답답해요. 이런 게 나 전달법입니다. 주어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에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요? 5번 답답하네요. 속상하네요. 걱정되네요. 염려되네요. 이런 것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 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요?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시각장애 대상자, 눈이 안 보이는 거죠. 1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팔을 붙잡을게요. 말을 건네어서 알게 해야 돼요. 2번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죠. 대상자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해야 됩니다. 4번 지시대명사, 눈이 안 보이는데 이쪽 저쪽이 어느 쪽인 줄 알아요. 지금 대상자님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대상자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습니다. 리드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각장애 대상자,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지시대명사 사용하지 않는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2시 방향, 5시 방향 이렇게 설명한다. 신체 접촉 전에 말을 먼저 건네야지 놀라지 않아요.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누가 내 몸을 먼저 딱 터치해보세요. 너무 놀라겠죠? 먼저 말을 건네고 터치해야 됩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말을 못해요.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을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요?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언어장애가 있어요. 보통 뇌졸중 걸리시면은요, 반신마비가 오고 이 말을 잘 못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눈 깜빡여보세요. 손짓으로 표시해보세요. 이렇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으면 안 되겠죠. 소음을 피하고 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어요.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번에 한 가지씩. 소통이 안 되냐면은요, 그림판, 문자판 괜찮죠? 바나나 굳이 설명하지 않고요. 바나나랑 딸기 이렇게 들고요. 둘 중에 어떤 거 드실래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림판 좋다. 언어 장애는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예, 아니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야죠. 연결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언어 장애 대상자는요,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게 좋고요. 잘 표현하면은요, 칭찬해주고 긍정적인 공감을 해줘야 돼요. 왜?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오늘부터 말 못하고 반신마비로 누워있어요. 얼마나 지금 의기소침하고 자존감이 떨어져 있겠어요? 조금만 잘해도 아이고 우쭈쭈쭈 잘하십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자의 역할이죠. 얼굴과 눈을 응시하고요. 그림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한다. 날짜, 시간,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제시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공간 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요? 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가 되겠어요. 진압력 장애 대상자는요, 시간,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겨울이니까 도토리는 가을에 주스러 가요.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해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싱싱이님. 저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해 주고요. 또 예전의 과거의 사진, 가족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억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떡을 먹다가 갑자기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이거 뭐예요? 숨 막힌다 이거죠.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 하임리히법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4번 큰 기침을 하게 한다 입니다. 하임리히법은요, 등 5번 두들기고 복부 밀어내기 5번 하는 거예요. 일단 목에 뭐가 걸렸으면요, 본인이 큰 기침을 하게 하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등을 쳐주던지 또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서 배꼽과 명치 사이의 중간 부위를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던지 합니다.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책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요?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맞죠? 발목 골절이 의심된다고 했어요. 골절이 의심될 때, 외상이 의심될 때는요, 움직이지 않고 고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찜질은요, 냉찜질이죠. 튀어나온 부위를 압박하면 안 됩니다. 고정은 되지만 압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움직이지 않는데 돌려보면 안 되겠죠? 다친 부위는요, 부목을 하고 이 심장보다는 살짝 올려주는 게 좋다라는 거. 골절 시에는요, 안정시키고 절대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안 돼요. 손상 부위가 붓기 전에 장신구를 제거하는 거 중요하죠? 상처 부위는 냉찜질합니다. 고정한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골절이 생기면요, 순간적으로 뼈가 확 부풀어 올라와요. 그러면 골절을 거의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움직이지 않는다, 부목되고 병원 간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물어보았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어깨를 만지는 거고요. 나는 가슴 압박이죠? 다는요?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이거고요. 라는요, 인공호흡이고요. 마는요, 자동심장 충격기 부착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반도각이 인상, 반도각이 인상이죠. 반응을 확인한다? 가가 되겠고요. 도움을 요청한다? 거기 노란 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빨간 티 입으신 분 자동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도움 요청하는 거 다죠. 심폐소생술이 들어갑니다. 심장을 압박한다, 가슴을 압박한다, 나가 되겠고요. 기도 유지를 한 이후에 인공호흡 들어갑니다. 나 다음에 라고요. 기도 유지하는 게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나라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동심장 충격기를 부착하고요. 상태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반도각의 인상. 반응을 확인하고요. 도움을 요청합니다.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상태를 확인한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대상자에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산소를 공급해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심폐기능이 멈춘 후 골든타임은요, 4에서 6분이에요. 이 안에 혈액순환 안 되잖아요? 뇌에 손상이 옵니다. 뇌사에 빠져요. 그래서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죠. 119는 이거보다 빨리 오긴 어려우니까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이 뭐냐, 이런 문제도 나오죠. 뇌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좋아요 누르면 합격.